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초보 주식 투자 재미있게 하는 법 2탄. 어제는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은 2탄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몰입이더라고요. 몰입. 투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몰입을 잘하더라고요. 몰입. 우리 회사에 그 고참님 중에, 여자 고참님 중에 나이가 40대인 분이 있는데 40인데 벌써 집이 세 채랍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손금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없던 손금이 이렇게 M자형 손금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유튜브에 M자형 손금 쳐봤더니 우리 저 두 번째 사부님 워렌 버핏이 M자형 손금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귀하고 보기 드문 손금인데 이게 대박나는 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손금 자랑을 했더니 자기도 손금을 딱 보여주는데 저는 이렇게 선명한 M자인데 이분은 약간 선명하진 않은데 하여튼 M자형 손금이 있더라고요.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한 거예요. 뭐 덜렁대고 실수 잘하고, 그리고 연속곡 보면서 질질 짜고 막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슬픈 노래 부르면서 질질 짜고, 이분은 만화책 보면서도 질질 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틀린 거는 저는 추위를 엄청 타고 이분은 추위를 조금 타고, 그것만 틀리더라고요.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대고 있었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투자 잘하는 거죠. 40대인데 벌써 집이 세 채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잘한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금융위원장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1년에 꾸준히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밖에 안 된답니다. 주식 투자로. 주식 투자로 1년에 꾸준히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꾸준히 버는 사람은 우리나라 5% 안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5% 안에 드네. 이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제가 5% 안에 드는 게 그렇게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주식 투자는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5% 안에 드는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오늘은 설마 혹시 8억이 넘을까 막 기대하고 봤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어제보다 6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가 7억 9,600이었었는데 지금 오늘 계산해 보니까 7억 9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말에 제 계좌가 7억이었어요. 7억. 그러면 이제 9천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초에 제 저금엔 그 은행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넣었어요. 증권계좌에다. 그럼 2천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7천이에요. 7천을 벌었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10% 수익이 된 거죠. 그래, 20% 넘게 수익 난 적도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평균을 내니까 1년에 한 10% 정도 꾸준히 벌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제 7억이 8억 되고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되면은 구독자도 좀 많이 몰려가지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막 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년에 그 아파트 값이 6억인데 6억을 다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8억 되고 내년에 한 9억이나 10억 되면은 10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9억 되면은 여기서 6억을 갚고 그럼 3억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있는 빌라 팔고 하면은 한 4억 얼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은행 이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내 돈이고 이제 대출도 없고 빚도 없고 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빼고 6년 정년퇴직이 남았는데 6년 동안 목표가 이제 아파트 중도금 이런 거 다 갚고 빚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6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1년에 10%씩만 수익 나면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맨날 해마다 1억 다 쓴다 그래도 10억 원금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요거를 만약에 1년에 한 2천만 원만 용돈 쓰고 집사람도 버니까요. 그리고 8천만 원은 모았다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은 더 좋겠죠. 아니면은 요 10억이 아니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기 이제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가 있어요. 여기 상가 하나 사가지고 월세 한 500만원 받는다. 그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500만원 받아서 뭐 세금 내고 좀 아껴 쓰고 해서 남는 걸로 또 주식 투자해서 또 벌고. 이것만 해도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요거를 만들던가 요거를 만들던가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정년 퇴직하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6년만 고생하면은 꾹 참고 고생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근데 내일이 영하 8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동물들도 겨울에는 겨울잠 자지 않습니까? 못 자도 7시간 이상은 자야지 면역력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좋대요. 그리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그리고 목도리 꼭 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은 면역력 올라가서 건강관리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입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이제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주식 투자를 전 재산을 다 꼬로 박았어요. 전 재산을 다 주식시장에 넣었어요. 그런데 막 2008년도에 했어요. 그것도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루에 막 1000만원씩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슈퍼 해가지고 100원 뛰기 10원 뛰기 장사 해가지고 제가 슈퍼를 해서 그렇게 좀 평소에 짠돌입니다. 왜냐 이거 100원 뛰기 장사 10원 뛰기 장사 했는데 어떻게 돈을 팍팍 씁니까? 이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그러니까 짠돌이에요. 짠돌인데 이게 하루에 1000만원씩 막 마이너스 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 없을 때 밤마다 질질 짜고 그랬는데 부인은 주식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긋장 부려서 한 건데 부인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그 밤마다 3년 동안 울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든지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모니터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으면은 요게 가게방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집에도 안 갔어요. 집에도 안 가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처갓집도 안 가고 3년 동안 여기 밖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운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9시에 나옵니다. 애기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퇴근해서 애기들 보다가 애기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9시에 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방에 들어가서 교대해 주니까 방에 들어가 있다가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잔돈 받고 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은행 갔다 오는 것밖에 없어요. 14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밖에 안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방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상도 없었고 가게방 조그매서 방바닥에다 올려놓고 버개 피고 누워서 보다가 자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서 그러다가 한 4시간 잡니다. 4시간.
4시간 자고 20시간을 모니터에 몰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2.0였었는데 지금은 돋보기 안경 씁니다. 눈이 약해져서.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8시간 하고 한 8시간 하면 몇 시야? 5시인가 6시에 이제 퇴근해요. 그러면 노트북을 여기다 펴놓습니다. 카운터에. 그래가지고 컴퓨터 선을 이렇게 냉장고 건너 이렇게 돌려서 일단 꽂아가지고 요즘에는 노트북이 와이파이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터치 스크린도 되고 다 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선을 꽂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보면서도 여기 공부를 했고 인터넷 강의 뭐 아니면 또 이거 안 볼 때는 저 TV가 여기 있었어요. TV에서 경제방송 보면서 여기는 차트 검색도 하면서 막 하여튼 3년 동안 20시간을 머리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나한테 처자식이 있네? 또 조금 지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한테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네?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도 살아 계시고 뭐 처남도 있고 막 그러네. 그거를 3년 지나서 어느 날 순간에 세계 명인의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죽기 전에 쓴 책 3권을 딱 읽자마자 내 맘대로 했는데 손실이 안 나고 조금씩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지옥의 강을 건너다가 수익이 조금씩 나고 그러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나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처자식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잘하는 사람 보면 이 몰입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사건도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분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 짝꿍이 엄청 쌀쌀맞게 딱 하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마법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에서 깨어나 보니까 부인을 이렇게 제 부인을 자세히 보니까 이쁜 회사 짝꿍보다 훨씬 이쁜 거예요. 이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실물로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우리 부인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60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은 51세예요. 짝꿍은 47세예요. 그러면은 부인하고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인은 최강 동안입니다. 체력도 육상선수 출신이라 체력도 좋고 얼굴도 엄청 동안입니다. 그래서 슈퍼 볼 때 제가 이제 가게방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빠 어디 가셨냐? 그런데요. 저 부인한테. 그리고 부인이 전철 표권으로 어디 가려고 표권으로 가잖아요. 그럼 애가 둘인데 학생표 줄까요?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그 정도로 동안입니다. 지금도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뭘 보내잖아요. 그럼 바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 때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카톡 하면은 1분 내로 보고 답장 주는 사람이 부인밖에 없더라고요. 형제도 그렇고 뭐 부모 형제 다 아무나 연락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카톡 하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더라고요. 1분 안에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안 돼, 싫어, 시간 없어,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다 해줍니다. 바쁠 때는 내가 바쁘니까 퇴근하고 해줄게 이러지 안 해준다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뭐 도와달라 그러면 항상 도와줘요. 나는 안 도와줘요. 저는 좀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부인은 이게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착한 누나 같기도 하고 나이는 적은데 저보다 훨씬 정신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방황을 할 때 주식 투자 못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옆에서 잔소리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기다려준 사람이 부인입니다. 조강지처죠. 그러니까 이 짝꿍이 휘서 짝꿍이 나한테 냉정하게 한마디 딱 한 게 제가 마법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할 때는 딱 솔직하게 딱 냉정하게 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짝꿍한테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몰입이라는 이겁니다. 몰입. 몰입인데 뭘 몰입을 해느냐, 뭘 알아야 몰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용기도 말입니다.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게 막 떨어지면은 사잖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요. 적정 가치가 10,000원입니다. 이거 주식이. 근데 떨어질 때는 5,000원까지 떨어져서 야 이거 5,000원 사가지고 적정 가치만 와도 더블 수익이네. 그리고 삽니다. 근데 더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사면은 삽시간에 막 20% 30% 마이너스 됩니다. 막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 사면은 살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나중에 꼭지 근방에서 삽니다. 그럼 조금 더 올려다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손절 기회도 놓치고 이제 손절할까 말까 하다가 기다리다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난 주식 안 해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뭘 알아야지 용기를 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이 알아야 되고 이 몰입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그냥 대충 훑어봐서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지만은 주식시장의 오늘 상황이 어떻다, 내일 상황이 어떻다, 그거를 계속 주시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장이 열릴 때는 잘 안 들어가 보는데 장 끝나고 매매일지를 매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때냐 팔 때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죠. 그거 몰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미국 장이 오늘은 어떨 것 같다. 내일 열어봤는데 내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네. 그리고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이 계획을. 그래서 이 몰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몰입하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이 중요한 경제 지표 이런 거 봐도 이 보면 뭐합니까? 많이 알으면 뭐합니까? 경제학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면 뭐합니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경제학 박사는 소용없습니다. 이 키움증권에 그 MC 보는 분이 경제학 박사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종목 추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냐? 자기는 샀다면 떨어진대 다. 그래서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한답니다. 솔직하게 탁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라고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 환율, 원달러 환율 요거 중요하게 보고요.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면 주가는 폭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또 중요해요. 금리가 오르면은 이 성장주 이런 것들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오르니까 배터리주들 엄청나게 올랐다가 막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가도 지장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고요. 고객 예탁금도 중요합니다. 신용장고도 중요합니다. 요거 네 개만 봅니다. 저는 환율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환율 차트는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때인데 아니다. 이거 IMF 때인데 2,000원까지 막 갔지 않습니까? 환율이 한번 올랐다가 딱 꺾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단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꺾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일단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바닥 찍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정고점이 3,300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2,500이지 않습니까? 그럼 2,500에서 3,300 가면 800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더 뚫고 날아갈지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올지. 하여튼 요 3,300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할